부정선거 백서 탄압사건 12년차 대재판 항소심 공판 소식 제3차. 안녕하세요. 부정선거 백서 탄압사건의 피고인 중 한 사람인 최성년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은 은행이 떨어지고 단풍이 제일 좋은 때 같습니다. 이 사건 시작은 20년도 넘게 거슬러 올라간데요. 이른바 세계화를 시작한 김영삼 정권 때 전자투표제의 전 단계로 우선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활용하기로 하고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전자개표기에 관한 법조인데 보궐선거 등, 즉 말하자면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에만, 그러니까 작은 선거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 등의 전자개표기를 전혀 쓰지 않다가 서기 2002년도 지방선거부터 전격 불법 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말하는 전산조직, 즉 컴퓨터 시스템이므로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03 수 26, 이 기관 검색하면 나옵니다. 대법원의 선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던 이용훈이 정관 변호사로 피고 중앙선관위의 법정 대리인을 맡았고, 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전자개표기가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고 사기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도 대법관, 피고 대리인도 대법관 출신, 판결하는 재판관도 대법관인 기형적인 독재 권력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이용훈은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사실 전자개표기가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2개 이상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사리분별을 못하거나 지록이마처럼 너무나 부패한 것입니다. 지록이마는 사회 부패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 전까지 실컷 전자개표기 선전하던 부정선관위는 딱 그 이후부터는 단순 기계장치, 투표지 분류기라고 궤변을 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선관위가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진리부 같은 행태를 벌여온 것입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2013년 1월 4일에 최초 2013명이 원고로 참가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크게 앞서 설명드린 사기 판결을 경정하라는 취지와 더불어 국정원, 군, 경찰의 정보기관이 집권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운 관건 부정선거 등을 청구 원인으로 했습니다. 소송의 원고 선정 당사자는 중앙선관위 로조위원장 출신의 내부고발자 한성천, 개명전 한영수 씨와 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정치과장 출신의 내부고발자 김진건, 개명전 김필원 씨였습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요 기관이 선관위와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두 분의 의기투합은 마치 드림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3년 당시에 우리 단체에서 상근하는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법대로 6개월 이내에 재판에서 선거 무효 판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법의 법정 처리 시한 규정을 정면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까지 4년 넘게 심리기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 원세훈 씨가 2018년 4월 19일 유죄 확정 판결됐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기만 하면 선거 무효 판결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선거 무효 대신에 탄핵으로 물타기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송인단의 원고 선정 당사자들을 부정선거 백서로 선관위 공무원들을 명예훼손했다며 구속 기소한 것이 이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법정 처리 시한인 2013년 7월 3일이 도과한 동년 9월 11일에 저희 단체에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후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첫 시국미사 때 용기 있는 박창신 신부님께서 저희의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입당하셨고 강론 때에는 부정선거 백서를 소개하셔서 책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직원 8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방배경찰서에서는 불기소 의견,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했고 저희 쪽에 그렇게 통지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사건 담당 검사가 권성희에서 이성식으로 바뀌고 불기소에서 구속기소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고소한 8명 중에 단 1명의 것으로 기소했고 그렇다면 나머지 7명은 무고기 때문에 걸레처럼 된 공소장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고소하지도 않은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해자로 하여 2명을 피해자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규정한 법정 처리 시한을 위반했습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동법 제327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국가기관 사법부가 위반한 법은 강제성 없는 훈시 규정이라는 판례를 만들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어떻게 해야 한다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입니다. 일례로 헌법상 주권자라는 국민이 법정 시한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사정없이 각하죠. 대한민국은 선문법 체계인데 법원의 이런 행태는 성문법 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 등 사법부는 법률에 기속되는데 훈시 규정이라는 은어를 만들어서 사법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살법부죠. 법원은 2014년 3월 14일 저희 단체 공동대표 2분을 구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은 기자와 방청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3월 19일 김진권 대표의 구속적 부심은 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한다고 고지하고서는 311호 법정에서 몰래密실에서 비공개를 했고 다음날 한성천 대표의 구속적 부심은 311호 법정에서 한다고 고지하고서는 319호 법정에서 했습니다. 제가 19일 9시 40분에 법정 앞에 도착해서 10시 반이 되어도 개정하기로 한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급하게 법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문의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이강훈 변호사와 권태섭 변호사에게 전화하니까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10시 40분경 법정 앞에 돌아와서 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경비 직원이 와서 상황 설명을 드리니까 경비 직원이 제가 빨리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빨리 알아와 주세요. 안 오시면 5분 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안 와서 10시 50분경에 법정 문을 주먹으로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10시 55분에 311호에서 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도 문을 열어보니까 잠겨 있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비공개로 구속적 부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제가 한성천 대표에게 전하는 문서도 법원이 전달하지 않고 빼돌리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제14항에도 불구하고 구속적 부심의 조서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조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재판이었나요? 전적인 원인 제공을 한 법원이
적반하장격으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 일로 저도 투옥돼서 법정 관련 사건도 아닌 두 분의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두 분은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저는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만기 2일 전인 2015년 3월 23일에 보석으로 출소해서 현재까지 항소심 중인 것입니다. 지난번 제17회 기일에서는 법정 안에 경비원들을 잔뜩 불러놓고 판사들과 상대방, 즉 검사를 보는 시야를 가릴 정도로 가만히 앉아있는 피고인들 앞에 밀착시켜놓고 공포재판을 냈고 속기사도 참여시키지 않는 등 이상한 재판 진행을 해서 재판부 기피했고 이번 기일은 딱 약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얼마 전인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변이 있었는데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수사한 검사였고 어떻게 보면 계엄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 해결을 막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 때문에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오다가 계엄으로 터진 것입니다. 18대 대선 때 불법 전자개표만 하고 적법 절차대로 수개표 안 한 게 들통나니까 전자개표 부정선거의 플랜 B로 2014년 1월 17일 여야 합의로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자유당 쪽 3.15 부정선거의 대표 사례로 폐지되었던 제도예요. 말 다 했죠. 선거의 중요한 원칙은 투표와 개표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불구하고 우리가 기표한 표에는 1년 번호를 잘라내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식 전자개표는 투표소에서 체육관 같은 개표장으로 차로 옮겨서 부정이 개입될 공간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와 개표 사이에 4, 5일간의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시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사들이 카바를 내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는 거의 사기선거라고 할 정도고 이런 드러운 선거체계는 전국민적으로 보이콧해야 됩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당일 투표로 돌아가야 되고 투표한 곳에서 곧바로 개표해야지 고질적인 시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요약하려 했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못다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법정 투쟁 중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에 방청을 오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진행하는 형사재판은 흔하지 않으니까 오시면 아마 귀중한 역사적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과 법조인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결한 양심을 지키고 정의롭게 투쟁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